네, 안녕하세요. 신홍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오고 또 강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여러분들 메모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진짜 수기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기의 진정한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은 어느 순간에 진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올까? 이런 얘기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을 만져가는 이 숭고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라가서 보면 그 올라간 다음 단계가 또 어렵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어렵고 하죠. 저도요 3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은 딜레마에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 세계에서 공부의 끝은 어딘가라는 겁니다. 공부의 끝이 어디가 가야지 끝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책에서 보는 공부와 또 가장 큰 스승은 사람의 몸을 만지는 그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해주는 그게 진짜 스승이죠. 그 몸에서 얘기해주는 현재 몸의 상태 그거를 인지하고 또 만졌을 때 그 느낌을 내가 개선시켜주는 과정에서 또 작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돌아서서 보면 이게 왜 안 좋아질까? 아니 여기까지밖에 안 좋아지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많은 분들을 접하고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또 저도 30년 동안 수기요법을 하면서 여러분 느꼈던 점,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수기요법의 대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시간들, 또 해부학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해부학실에서 걸쳐 지냈던 그 300시간 이상의 있는 시간들이 답을 찾는 실타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얻었던 경험을 조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방법을 더 찾는 길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위치에 또는 고수의 길에 올라가시고 본인만의 레벨에 올라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 1%라도 도움이 되시면 그냥 편하게 보시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설명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신 교수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하루에 12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손으로 종이에다 한번 받아 적으면서 제 원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를 혈액순환이라는 가장 큰 명제로 답을 놓기로 합니다. 피가 돌아야지 몸은 좋아진다. 피가 돌아야지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체는요, 어쩌면 혈액이 돌고 있다는 그 원리 때문에 몸에서 좋아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내려가죠. 우리는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맥은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올라갈 때마다 이 판막의 작용으로 올라가는데 결국 이 판막의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죠. 수축과 이완인데 우리 인체 근육이 650개 근육이고요. 650개 근육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되게 많이 설명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기본 원리로서 설명하고 심장에서는 피를 내려 보내는 데까지 자기 역할이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그 역할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비티 라인 안에 서 있어라. 중력선이나 선 안에 서 있어라. 두 번째는 피가 돌아라.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근데 피가 돌면 우리 몸에 피가 한 바퀴 쫙 돌아서 이렇게 제자리로 한 바퀴 돌 때 우리 몸은 치유를 일으키는, 치료를 일으키는 치유의 반응의 첫 단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돌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장부들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소통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결국 피가 돌지 않는 상태에서는 치유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 자체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교감신경이 주도적인 어떤 순간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이 휴식의 단계에서 또는 잠이 들기 전 단계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수기호흡을 하는 그 단계에서 호흡이 깊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사람은 부교감의 상태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과연 떨어지는 걸까요? 또 다른 치유의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곳에서 교감이라는 것은 전신에 혈액이 있었다는 거고요. 부교감 쪽으로 휴식의 단계로 간다는 것은 심장하고 간으로 피가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휴식의 단계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또 써야 되는 그 단계를 들어가는데 우리 몸은요.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지는 어느 순간의 이 타이밍이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 시간 또는 치료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경락적인 요소, 또 해부학적인 요소, 또 이런 모든 근육의 어떤 움직임, 또 근막의 움직임, 인체를 나눠주는 하나의 원리들, 한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한 번에 침을 넣을 수 있는 그렇게 일침자리 같이 수기요법에도 어디 한 자리를 잡으면 좋아지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은 것이 인체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한방의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상초의 기운, 중초의 기운, 하초의 기운으로 나눠줘서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고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상초의 기운은 주로 호흡기, 순환기를 연결하고 이 중초의 기운은 소화기를 설명하고 하초의 기운은 배설기를 설명을 했었던 생식기랑 배설기 설명했었던 하나의 그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초, 중초, 하초 중에서 그럼 어디 부분을 먼저 풀면 좋아지느냐? 그 비밀적 요소의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모상건막 두피 쪽입니다. 이곳을 풀면 사람의 몸이 반드시 좋아집니다. 두 번째 그 비밀은 배꼽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심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부분 중에서도 근육은 중둔근의 라인에서 그 원리적 요소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 손을 대봅니다. 그리고 두피를 풀어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분들, 제가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치료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목 디스크 고객이 오거나 어깨, 또 얼굴의 문제, 이 상지의 문제들을 두피를 풀어서 해결을 하십니다. 그 원리적인 요소를 가만히 봅니다. 고양이를 잡을 땐 목덜미를 잡습니다. 닭을 잡을 땐 날개를 잡습니다. 사람도 한 군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결국 머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에다 손을 댑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풀 수 있는 첫 번째 근막의 소통의 에너지를 열어주면 우리 몸은 근막이 열면서 치유적 에너지로 몸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고 혈액순환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거나 너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갑거나 너무 긴장돼서 몸이 교감신경 상태로
과긴장되어 있어 누워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수기호흡을 진행을 해도 그 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인 복식호흡을 시켜서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의 근육을 소통을 시켜서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정맥순환과 이 심장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또 다른 혈액순환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혈액순환 개념에서 정맥과 동맥의 흐름에서는 근육을 이해를 하시고, 650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횡격막이고,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기 때문에 목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반대의 힘은 유두 위의 세치 포인트가 목을 잡고 있는 포인트를 제가 찾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혈액순환 시켜놓고 나서는 그 인체에서 문제가 되는 크게 상초와 중초와 하초의 어떤 에너지와 기운을 풀어주는 게 그 방향성의 하나의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객의 몸을 반드시 좋아지게 하겠다라는 신념이 있으시면 일단은 이 사람의 상초의 기운인 곳, 중초의 기운인 곳, 하초의 기운인 곳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긴장 상태를 풀어놓고 복식호흡을 통해서 소통의 에너지가 되면서 650개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내장기에 피가 들어가게 하는 그 단계를 첫 번째 치유 단계로 가야 됩니다. 또다시 공식적인 원리를 설명한다면 요 세 가지 말고요. 사람이 좋아지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상경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추 1번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추 1번. 세 번째는 쇄골뼈,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쇄골뼈. 네 번째는 횡격막. 다섯 번째는 종아리, 그 부위 중에서도 승산. 자, 이 쇄골뼈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각근 쪽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이 제가 영상을 올렸던 부분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응축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수기 동작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킬이 있어도 그 수기 자체는 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주물른다, 잘 만져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왜 만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풀어주고 만져주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올 때 그 방법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고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원리 부분에 이것까지 내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그림이 오게 됩니다. 공부가 되고 이해가 원리가 되고 그리고 손으로 해결해 놓고 결과치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더 심한 고객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경추라는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또 할 거고, 요추 1번, 쇄골, 횡격막, 이 종아리라는 부분까지 쭉 원리적인 요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관리하고 좋아지게 하는 원리가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끊었다가 하게 되면 다시 또 올리는 게 있으니까 지우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경추라는 부분을 설명할게요. 경추 1번 도넛처럼 생겼죠? 2번은 핫도그뼈처럼 생겼어요. 핫도그처럼. 그래서 1번과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C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서비컬의 약자인 C는 경추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뼈하고 뼈 사이에 물렁뼈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자, 뼈하고 뼈 사이에는 이렇게 물렁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번하고 2번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렁뼈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6가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1번, 잘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뇌압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 혈압이 올라가고요. 세 번째,
림프순환이 안 되고, 네 번째,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요. 다섯 번째, 미주신경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장부의 기능이 떨어진다. 여섯 번째, 여기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는 알파파의 파장으로 파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연치유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여섯 가지 정의를 먼저 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경추 1번 위에는 바로 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뇌를 브레인스템이라고 부르면서 이 뇌를 뇌간이라고 부릅니다. 뇌간이라고 부르고 요 뇌간 안에는 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 연수는 생명의 중추라고 하죠. 이 연수에서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서 이 앞쪽을 통해서 모든 장기를 미친 듯이 달려내려가는 미주신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이 미주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요 뇌간 바로 위에는 변연계라는 뇌가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변연계, 그리고 나서는 대뇌 피질이 있게 됩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척수라는 신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뇌간이 있다. 그리고 뇌간을 덮고 있는 건 변연계가 덮고 있고 변연계 위에는 대뇌 피질이 이렇게 덮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경추 부분을 풀어주게 되고 목을 풀어주게 되면 좋아지는데, 다시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1번과 2번은 우리가 상경추라고 부르고요. 목의 C자 커브의 정점은 중심은 경추 4번이고요. 3번에서부터 5번은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신경의 뿌리고요. 5번하고 6번은 주로 목 디스크가 일어나면 목 디스크가 호발하는 그런 부위고요. 요 5번에서부터 7번은 전거근을 지배하는 장흉신경의 뿌리입니다. 자, 그러면 목이라는 하나의 그것을 풀어줄 때 상경추라는 부분도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횡격막을 지배하는 그 뿌리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목이 정상적인 각도에서 정상적인 흐름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있다면 우리 목이 편안한 상태가 돼서 의식에서 무의식의 상태로 떨어지는, 쉽게 해서 잠이 들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편안하면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잠든 것 같지 않은데 내 귀에 내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 그죠? 뭐 이런 타임. 요 때가 우리 뇌의 파장 중에서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가 지구하고 대기권 사이에 어떤 파장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파장이 7.83Hz라는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됐고, 우리 몸에 치유적 에너지의 파장이 나오는 이 파장이 알파파의 파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용한 밤에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산속에서 멀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조용한 밤에 빗소리에 양철 지붕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모든 어떤 파장의 흐름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뭔가 소통과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파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알파파인데요. 잠이 들면 베타파로 빠지는데, 우리가 완전한 상태의 이런 에너지적인 요소에서 치유적 에너지를 들어갈 때는 요 알파파가 나와서 7.83Hz가 같이 영향을 주는데요. 요 때는 혈액순환이 원활하면서 부교감의 에너지가 돌면서 장부의 기운이 돌고 복식호흡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서 치유적 에너지로 넘어갈 때, 요때 작동하는 내장기가 간하고 소장입니다. 요 소장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약 12m 길이 중에서 소장의 길이가 7m입니다. 이 소장은 오른쪽이 붙어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서 숨을 쉬게 되면 오른쪽으로 올라왔다가
숨을 뱉으면 왼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적 요소를 내주면 그때서 다른 장기들은 소통의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많은 혈액을 품고 있는 장기가 간이죠. 간의 에너지가 결국 치유의 에너지로 넘어와서 이 간의 에너지가 완전해지려면 결국 소장의 흐름이 빠져줘야 되는데 이 소장의 흐름을 빠져줄 수 있는 것이 결국 복식호흡이고 이 복식호흡하고 연관되는 것이 결국 횡격막이고 횡격막의 지배신경은 경추 3번하고 5번이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려면 종아리를 풀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돌아가게 해줄 때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파장이 알파파로 떨어져서 치유적 에너지의 파장으로 바뀐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경추라는 부분하고 이제 횡격막이라는 부분하고 종아리의 부분을 거의 세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기를 하고 싶을 때 아니 고객은 와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원장님, 선생님 내 몸이 이러이래서 이런 상황인데 저를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받아들여 놨을 때도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서 어디가 핵심 규절이고 얘를 푸는 공식이 근해 공식인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의 핵심의 단어를 찾고 숫자를 찾아서 공식에다 올려놓으면 그 문제는 아무리 꽈놔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몸의 수기요법도 그렇습니다. 고객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단순하게 아플 때는 파스를 붙이든 간단하게 휴식을 취하든 샤워를 하든 어떤 편안한 단계에서 그거를 추구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올 정도까지 됐을 때는 이미 상태와 증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거의 70% 이상 뭔가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 통증기에서 동결기에서 그 과정에서 치유기 전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파장이 7.83Hz가 떨어질 수 있는 알파파의 파장으로 떨어뜨리게 해주면서 치유의 에너지가 돌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상초와 중초와 하초의 기운을 풀어주면서 이 기운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큰 그림인 매듭을 또 풀어주게 됩니다. 자, 매듭은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경추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이라는 부분하고 종아리라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요추 1번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쇄골뼈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의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거를 분리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번에 제가 쫙 엮어드리고자 합니다. 엮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종이다가 써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런 원리에서 신교수가 맨날 종아리를 풀고 배에다 손을 두고 복식호흡을 하고 배의 압력을 조절해주고 머리의 근막을 풀고 배꼽의 신도를 통해서 해결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여기서 세 번째인 요추 1번이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요추 1번이라는 그림을 해결하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육량의 70%에서 80%는 배꼽 및 하지에 있다라는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육량이 많다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고 혈액순환의 연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치유적 에너지가 결국 하지에 주로 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이 사람을 좋게 만든다. 걸으면 산다. 아무리 중환자도 걷기 시작하면 살아나고 회복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걷는 운동이라는 얘기 했던 게 하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국 혈액순환의 70% 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척수신경을 쭉 보게 되면 요추 1번이 어디냐면 팔꿈치가 끝나는 곳이 흉추 12번 그 밑에가 요추 1번인데 요추 1번까지 신경이 내려오다가 거기서부터 잔가지로 내려갑니다. 이 잔가지가 원활하게 발끝까지 내려가서 소통이 될 때 신경이 지배하는 그 근육까지 소통이 원활해지면 피가
밑에까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쫙 소통이 돼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소통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장기의 에너지들은 치유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관리의 시작점, 엉덩이나 허벅지나 하지 관리의 시작점을 요추 1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요추 1번을 통해서 하지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70%의 에너지가 회복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쇄골의 에너지는 30%의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요추 1번의 에너지는 70%의 회복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해필이면 쇄골은 30%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쇄골뼈는요, 쇄골뼈 밑으로 쇄골 하동맥, 쇄골하동맥, 쇄골동맥, 그죠? 그리고 림프, 쇄골하동맥, 쇄골하동맥, 그 다음에 림프, 그리고 이 쇄골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깨랑 연관되는 포인트들, 그 다음에 사각근에서 상완신경이 지나가는 길, 또 대흉근의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 중에서 하나의 파트가 쇄골뼈에서부터 상완골로 연결돼서 팔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쇄골뼈가 미세하게 틀어지게 되면 이쪽에서 소통이 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림프의 대부분의 70%는 왼쪽에 있죠. 그리고 터미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통이 안 되면 몸에서 노폐물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쇄골을 통해서 상지의 소통과 노폐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전신의 부종과 치유의 에너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쇄골뼈라는 것은 치유의 30% 단계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5가지를 설명하고 나서 두피라는 것도 설명을 했고, 이 배꼽이라는 부분은요, 그 어떤 치료의 고수를 만났습니다. 한국분이 아닌데 치료의 고수분을 만났는데, 고객들의 배꼽 부분을 이렇게 만지고 뜯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배꼽을 왜 만집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기가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그 사진을 보고 와서 제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부학실에서 수없이 많이 봤던 그 카데바들 뱃속에 있었던 어른들도 가지고 있는 그 탯줄과 우리 배꼽은 엄마랑 내가 독립이 될 때 끊겼지만 이 배꼽 뒤에는 아직도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코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은 장부가 활동이 되고 장부에서 에너지가 돌아야지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배꼽 저 안쪽에 있다면 그곳은 결국 우리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코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장부에서도 좌지우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 간의 에너지하고 이쪽 왼쪽에서는 위의 에너지가 또 잡고 있기 때문에 토의 에너지하고 목의 에너지를 컨트롤해서 이 배꼽에 있는 목화통금을 다시 한번 컨트롤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배꼽은 신골이라고 부릅니다. 신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꼽 주변을 풀어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치유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 엉덩이 종아리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에서 직접 허리에서 다리를 내려가서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엉덩이 부분을 풀어줍니다. 허벅지도 풀어줬습니다. 종아리의 위중도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근육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에이션 페인, 방사통, 허리 디스크 오는 증상들, 그 다음에 골반의 틀어짐, 무릎의 증상, 이 대부분이 엉덩이 부분 중에서도 중둔근에서 풀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리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일본의 어떤 저자가 쓰신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일본의 우다가와 선생님이라는 분을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만나면서 엉덩이란 근막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엉덩이 부분의 수기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배꼽을 풀고 엉덩이를 풀면 일단은 몸 안에 있는 큰 막힌 실타래가 풀리게 됩니다. 요거까지가 하나의 중심이고요. 아까 설명드리려 했던 그 매듭이라는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듭은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엄마들 또는 뭐 아시는 누나들